그러니까 제가 아는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저는 비트코인만한 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금은 이제까지 역사상 진짜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제일 큰 시총을 가진 자산이잖아요. 그런 금을 14년밖에 안 된 게 뛰어넘는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뭐 코인들을 저는 비트코인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에 인간 지표들도 좀 그렇고 점점 많이 들어오고 비트코인 정고점 넘었잖아요. 네. 대표님은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더리움 좋죠. 이더리움까지는 괜찮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대표님도 이더리움 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더리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비트 금액에 비해서 몇 네. 퍼센트 정도 이더리움 갖고 계세요? 어, 한 10%에서 한 15%? 원금으로 했을 때요. 아, 한 10에서 10%, 15%? 10분의 1 정도? 네, 10분의 1 정도 가지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평균 매수 단가는 이더리움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저는 그 300에서 뭐, 좀 그 이하 정도, 뭐, 이렇게. 아, 그 네. 2000불 초반대에서 사셨나 보네요. 네. 이더리움 그 뭐 스테이킹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스테이킹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예요? 네네네. 아, 근데 저도 업비트에 하고 있다가 어저께 그 언스테이킹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잠깐 묶여 있잖아요. 네. 그게 10일이더라고요, 10일. 열흘 동안 묶여 어, 있더라고요. 네. 아셨어요? 몰랐어요. 저 어저께 알고 되게 짜증났거든요. 매도하시려고 아니, 하셨어요? 매도는 아니고 이제 해외 어. 거래소 보내려고 하는데 아, 아니 열흘이나 묶어 놓더라고요. 그럼, 열흘은 진짜 너무 크잖아요. 네, 어, 감안하셔서 이제 미리미리 좀 언스테이킹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테이킹이 사실 좋은 거긴 한데, 음, 여기 제가 업비트 들어가 봤는데, 네, 이게 업비트 화면인데, 여기에서 네, 스테이킹에 들어가면은 이더리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이자가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음, 3.9%. 그래도 좀 올랐는데요. 저 늘 때는 네. 3.2%인가 그랬는데. 네, 맞아요. 네. 저 처음 스테이킹 할 땐 5% 넘었거든요. 그래, 아, 네. 포기해갖고 넣었는데, 보상이 뭐 계속 왔다 갔다 조금씩 합니다. 근데 3% 왔다 갔다인 것 같고, 네,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이더리움 한 개를 언스테이킹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네. 한 걸 되찾는 거를 언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3월 11일 날 했는데 무려 열흘이나 걸립니다.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오래 걸릴지 몰라, 한 2, 3일 걸릴 줄 알았는데 되게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이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한 3, 음. 4일. 요 정도면 괜찮은데 이더리움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아마 저 전에 풀릴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때 돼야 나와요. 아, 그래요? 옛날에 그 루나테라 막 이런 거는 3주씩 걸렸어요. 21일. 아, 그렇구나. 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시바이누 많이들 사셨잖아요. 시바이누 아시나요? 네, 시바이누 이름은 예, 요즘에 들어봤습니다. 민코인 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민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말만 들어보고 저는 뭐 이거 진짜 시바이누 이거 차트 지금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네. 가격 한번 보세요. 가격. 한 네. 개에 어. 0.04원입니다. 와. 비트코인은 막 1억을 얘기하는데 0.04원. 아, 그래서 이거 엄청. 이거는 1000개를 사도 45원이에요. 와, 그렇구나. 가격이 되게 싸죠. 민코인 특징인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네. 수량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이번에 최근까지 시바이누 상승세가 되게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좀 끝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네,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늘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달 대표님은 리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플도 제가 한 5만 원 사봤거든요. 언제 사보셨어요? 이거를 왜 사봤냐면 바이낸스로 송금하는 연습한다고 아, 송금할 때. 리플하고 트론하고 한번 사봤어요. 봉현이 네네. 형이 저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트론하고 리플로 연습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후로는 안 사봤어요.
아, 연습용으로. 연습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오르니까 리플도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지만 리플은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이게 일주일 주봉이거든요. 주봉. 2018년에 뭐 여기까지 진짜 너무 피레침 같이 뾰족하잖아요. 가격이 높았던 때가 너무 짧아서 음, 탈출할 기회를 안 주고 떨어져서 이게 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리플의 단점이지 않나. 지난 장에서도 정고점을 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떨어졌고 이번 장에서도 아직은 반도 회복을 못했거든요. 네. 리플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때 음, 요때 물리신 분들이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말해서 리플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일부는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고 비트코인 같은 걸로 갈아타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웅달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비트코인, 물론 업비트는 좀 짧아가지고 2017년부터 이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고점을 2021년에 월등히 뚫었죠. 그리고 음, 이번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이쯤 된다고 치면 이게 네, 명백하게 우상향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좀 기복은 있지만 장기 투자는 이런 자산에 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가치 저장 수단 중에서 저는 비트코인만한 게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차트 공부를 그동안 좀 했는데 차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와, 이건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는 차트거든요. 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주니까 겨우 14년 만에 은을 뛰어넘은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차트예요? 제가 트레이딩 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까지 역사상 다 나오는 차트거든요. 한 음, 2009년부터 이제 시작했잖아요. 시작부터 다 그려주는 차트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4년 만에 막 100배 오르고 4년 만에 20배 오르고 4년 만에 뭐 또 한 6배 오르고 4년 만에 또 이제 뭐 제 생각엔 한 3배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차트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음, 이게 배수잖아요. 100배, 뭐 20배, 뭐 6배, 3배 막 이렇게만 해도 뭐 몇만 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다 곱해지니까. 네, 이런 자산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금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금. 금은 이제까지 역사상 진짜 최고의 자산이잖아요. 제일 큰 시총을 가진 자산이잖아요. 그런 금을 14년밖에 안 된 게 뛰어넘는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음, 금의 역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한 5천 년 됐더라고요. 5천 년. 아, 그러니까 인류가 5천 년 동안 자산으로 인정해온 그 금을 겨우 이제 14살, 15살밖에 안 된 비트코인이 10년 후에 뛰어넘는다는 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자산인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인간이 디지털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자생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외에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뭐 코인들을 저는 비트코인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운영진이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주체가 없다는 거? 정말 완벽한 탈중앙화된 자산은 제 생각엔 비트코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금도 매년 채굴량이 제가 알기로 한 전체에 있는 거에 한 3%에서 5%씩 매년 이렇게 추가로 생산된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럼 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지갑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막 잃어버리잖아요. 지갑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웅달 대표님은 지갑 쓰시나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향후에는 쓸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는 이번에 이제 적절하게 매도하고 남은 네. 거는 가져가야 되니까 음, 지갑에다 옮겨놔야죠. 네, 오래오래. 음, 물론 지갑이 물론 명백하게 이렇게 장점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지갑은 생각보다 이게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갑 사는데 공짜로 누가 주지 않잖아요.
지갑 꽤 비싸거든요.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 보내야 되잖아요. 뭐 바이낸스 같은데 업비트에서 바로 지갑으로 못 갈 거예요. 그쵸?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 네, 거래소 가서 여기서 맞아요. 또 지갑으로 가야 되고 네,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한 9만 원 들고 수수료가요. 여기서 네, 일로 갈 때 또 몇만 원 들거든요. 뭐 한 네, 5만 원인가? 그럼 반대로 꺼낼 때도 또 이렇게 수수료가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14만 원, 여기서 14만 원. 그럼 28만 원에다 20만 원. 그러니까 지갑을 쓰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한 50만 원은 그냥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0.1개 있는데 지갑 써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0.1개 정도는 저는 그냥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관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업비트가 되게 안전한 거래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저는 거래소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래소는 몰라도, 업비트는 재정이 가장 튼튼한 회사라서, 두나무죠, 두나무. 두나무는 아주 튼튼한 회사니까, 그냥 거래소 보관하셔도, 네, 큰 무리는, 네,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그 해외 뉴스 중에 하나가 네, 되게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면 지갑으로 옮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가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 국가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이 부동산 같이 종부세도 매기고 싶고 보유세도 매기고 네네. 싶고 뭐 판매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럴 때 세금 매겨가지고 국가의 수입원으로 삼고 싶은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를 할 거래요. 미래에. 기관이나 국가가 이거를 지갑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어떤 담보물로 이렇게 맡기는 거죠. ETF 같은 거 아닌가요? ETF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맡기면 네. 이자를 막 10%씩 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거기에 유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람들이 지갑에서 그걸 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갑이라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없애는 거죠. 이거 근데, 그거는 좀 당해야겠는데요? 네? 당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10%씩 주면,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한 개만 있어도 네, 100억인데, 네, 이자를 10%씩 주면은 매년 10억씩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거 세금 내고 써야죠. 아니면은 그 약간 제가 이제 그걸 더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큰 틀에서 이해할 때는 그냥 요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하고 어떤 뭐 기관이나 이런 데는 양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충분히 매력적일 거다. 네. 그래서 그 지갑이 이런 게 점점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지갑을 국가에서는 싫어한다. 네, 이거는 음, 뭐 너무 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가 그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이 잃어버리니까. 지갑 개수랑 분실되는 양이랑 이게 상관관계가 되게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갑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무래도 이렇게 암호 분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쓰면 일종의 자사주 소각이 저절로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건망증 심하신 분들은 네, 그냥 비트 같은데 빗썸이나 뭐 이런 데 그냥 보관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 단 해외 거래소는 네, 솔직히 해외 거래소는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해외 거래소는 조심 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이제 비트코인 1억 넘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줌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억 넘었을 때 웅달님은 어떤 소감이셨어요? 저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들 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가장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이런 수익률도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세상에. 참 이제 그런 것도 느껴보고요. 세상 되게 새로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도 이게 투자하고 전혀 이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비트코인 한 개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계속 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성종일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1억이 넘었을 때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렸어요. 이제 2024년에 우리는 되게 큰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불장이 진짜 오긴 오는구나 하면서 좀 설레임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아, 나는 어떻게 하면서 앞으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어저께 라이브도 하고 네, 기분 좋게 네, 다 음, 같이 축하하고 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대표님. 네, 그 대표님께서 아까 요거 차트 보시면서 얘기하실 때 이번에 한 그 그 전번 반감기 때 한 7배 오르고 네. 이번에 한 3배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네, 밴드 어, 전문가들 이야기가 아, 실제로 네, 한 3배는 조금 약하지 않나 해가지고요. 약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한 3억 정도? 3배면은 뭐 최소한 한 2억 4천 정도 되니까. 2억 4천 정도? 네. 그러니까 아, 거기에서 뭐 더하기 빼기 있겠지만 저도 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음, 고점은. 시기는 제가 요즘에 마켓 타임이 많이 빨라졌으니까 올해 한 12월 아니면 내년 1월 그 정도 빠르면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예측은 좀 불가능하니까 음. 계속 보면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 대표님은 언제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분할 매도에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제가 저는 알트도 좀 일부 투자할 계획이 있잖아요. 네. 알트가 얼마나 성과를 잘 내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알트로 수익을 제가 원하는 만큼 다 얻으면 저는 뭐 비트코인 뭐 지금 한 5.7개 정도 있는데 다 가져갈 생각이고요. 지금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네. 6개 정도는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알트 수익이 괜찮으면 저는 비트코인을 좀 다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하면 사실 돈 쓸 일이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비트코인 팔아서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부동산 투자하거나 뭐 큰 돈 들어갈 때 보통 비트코인을 팔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욕심만 안 내면 뭐 지금 집에 계속 살면 되니까 네, 그러면 오래 가져갈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만약에 이번 장에서 한 3억 정도 되고 다음 장에서 한 6억에서 10억 된다 하면은 이번 장에서는 하나도 안 팔아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어, 생각이 사실 들긴 하더라고요. 좀 지나봐야 알겠는데, 음, 알트 수익이 저는 이번에도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금리 인하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음, 알트 수익도 어마무시할 것 같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뭐 네.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알트코인은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지난 사이클에서 제가 200만 개까지는 들었거든요. 네.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 그럼 이번 사이클은 뭐 적어도 500만 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얘네들이 시가총액을 뺏어 먹으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거든요. 이게 지지난 사이클 어마어마하죠. 음, 96%에서 한 36%까지. 지난 사이클 70, 한 4%에서 한 40%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60%까지 찍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음. 여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정고점을 넘었는데 알트들이 이번에 너무 선전해가지고 아, 네, 그래요? 네, 뭐 나름 또 너무 선전을 해가지고 어, 비트가 그렇게 많이는 못 갔어요. 오, 제 그렇구나. 생각에 여기 언저리에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알트장이 오면서 이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 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럼 떨어지는 거냐? 네, 절대 아니죠. 음, 비트코인이 뭐 3배에서 5배 오름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알트 투자는 잘만 하면 물론 매우 위험합니다. 잘만 하면 큰 소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액으로만 저는 해볼 생각이에요. 음, 저는 비트코인 9, 이더리움 0.5, 알트코인 0.5, 뭐 요 정도 배분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 요 정도면 뭐 충분히 안정적이니까 네, 요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니, 또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할 때는 알트가 이번에 되게 못 갔다고, 비트만 되게 갔다고 했는데 그런지 않았나 보네요.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종류가 많아서.
그러니까 요때만 봐도 이게 거의 막 한 96%막 이랬잖아요. 어, 이때는 비트코인 외에 알트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비율이었는데 확 떨어지게 된 게 이때는 정말 알트가 이때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뭐 이더리움도 이때 엄청 많이 올랐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리플, 에이다 뭐 그런 것들이 막 크게 오르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도 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제는 도미넌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더가 많이 못 갔잖아요, 사실. 비트에 비해서. 뭐 솔라나는 뭐 좀 가긴 했지만 리플도 뭐 리플 거의 기고 있고 리플 못 올라갔잖아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크게 간 종목이 없는데 좀 나눠 먹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전체 알트로 뭐 이거는 뭐 도미넌스가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한 72%까지 요거는 솔직히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게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럼 도미넌스가 크게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요쯤에서는 이제 저는 한 이더리움 전고점 넘는 게 한 4월에서 5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 20%밖에 안 남았거든요.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이. 아, 지금 한 4,000달러 정도 되는데 4,868달러가 이더리움 전고점이거든요. 이거 음, 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네, 찐 알트장이 올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알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를 뭐 분산해서 뭐 여러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세 종목? 네, 세 종목 이내에서 좀 집중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철저하게 검증을 하게 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아, 알트 투자. 웅달 대표님도 얼마 전에 월드코인 투자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월드코인 한 3, 4개월 전에 팔고 나왔죠. 네. 근데 뭐 월드코인 팔고 또 비트코인 또 사신 건가요? 그때 이더리움 샀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아, 네. 정도 돼서. 뭐 다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좀 괜찮은 코인 사면 물론 비트코인이 가장 좋지만 비트코인 위주로 수량을 먼저 다 채웠다고 치면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한 개 모으는 게 목표였다 했는데 한 개를 다 모았으면 거기서 비트를 계속 더 사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비트코인 한 개 있으면 뭐 이더리움도 뭐 한 개 정도 사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도 한 500만 원 이내에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면 좀 이번 장은 되게 좋은 장이 될 것 같거든요. 4년에 한 번 있는 어떻게 보면 코인러들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반감기가. 네, 이럴 때 좀 많이 경험을 쌓으시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요 정도만 해보시면은 저는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트가 좀 어려우니까 알트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비트만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비트 대 이더를 뭐 9대 1로 투자하는 거. 알트를 하겠다면 뭐 소액으로 뭐 요 정도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저는 충분히 수익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더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한 10,000달러까지는 음, 무난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김프 살짝 끼고 하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도 전고점 2배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한 14만 불 정도는 비트코인도 보고 있고, 이더리움도 한 10,000불 정도? 저번에가 4868이었으니까 2배가 조금 넘는 거죠. 요 네. 정도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 560만 원 정도인데 1,4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기대 수익이 작지 않으니까 알트든 뭐 비트든 간에 4848 하면은 개수만 잃는 것 같아요. 4848은 네, 그들만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사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